청춘은 남자의 정점이 아니라 그저 첫 번째 언덕에 불과하다. 진짜 정상은 시간이 지나 세상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사회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제 전성기는 지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로 그때야말로 남자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열린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짓을 말해왔다. 예순을 넘기면 존재감이 사라지고 매력은 시들고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거짓을 믿는 순간 남자는 안에서부터 꺼져간다. 반대로 그 거짓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은 전설이 된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중년 남성을 조용한 흡인력의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꺼내볼 것이다. 이건 마법 같은 비결이 아니다. 외적인 모습과도 아무 관련 없다. 오직 내면의 원칙이 당신의 존재를 순수한 힘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넘쳐나고 누구나 의견을 쏟아내며 모두가 목소리를 키우려 합니다.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누가 더 주목받는가에 집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남성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에너지에서 온다는 사실을.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안엔 통제된 감정 갈고 닦은 인내, 그리고 깊은 내면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입을 열기 전 오래 듣고 관찰하는 사람. 그런 이의 존재감은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마치 화살처럼 단단히 겨냥된 말은 짧아도 강하게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은 흘러가는 잡담이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가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호 씨를 떠올려 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지역 모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른입니다. 그는 말을 아끼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가 권위로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른 침묵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된 침묵. 그는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없다는 뜻이지. 그 말 안엔 평생을 관찰하고 배우며 쌓아온 자기 통제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나약함이나 무관심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말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고 존재로 임팩트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해명하고 호소하려 할까요? 혹시 내면의 불안이 당신을 떠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자신의 시선과 몸짓, 그리고 침묵 속의 태도를 단련하십시오. 그 침묵이 어느 순간 당신을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엔 준비가 있고 그 준비는 결국 진짜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나이든 남성이 세상 앞에 다시 우뚝 서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침묵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온전히 소유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상처들, 흉터들, 실패의 기억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요즘 세상은 누구나 완벽해 보이길 원합니다. 사진은 필터로 가리고 진실은 포장된 변명으로 덮습니다. 마치 모두가 반질반질한 자기 속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는 멀리서 보면 예뻐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납니다. 진짜 사람의 향기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매력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진수 씨는 68세입니다. 그는 머리카락도 거의 없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었을 땐 실패한 사업도 있었고 몇 번이나 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왔던 길이 내 증명서라며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누구도 그의 주름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에서 묵직한 신뢰와 존경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감추지 않고 드러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입니다. 완벽함은 잠시의 감탄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실패의 흔적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깊은 신뢰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위선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실수 감정의 골짜기 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편집하려 들지 마십시오. 삭제하지 마십시오.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바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날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껴안은 사람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 번째 습관에 도달합니다. 바로 인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합니다. 카카오톡에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불안해하고 자신의 의견이 튈까봐 중간만 하려 하고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눈치챕니다. 한때 당신을 존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무리 속에 또 한 명이 되어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의 고리를 끊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진짜 강한 남성은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보다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 매력은 소리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 남자는 말이 없어도 경계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누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묵 속에서 풍기는 남성성의 무게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뼈대, 다시 말해 척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부의 인정에 목을 매는 삶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내면의 존중을 앗아갑니다. 진짜 존중은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기보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직접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설명하지 않아도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 눈빛 하나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드물기에 더욱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 즉 자기 통제력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습관에 도착했습니다. 60대를 넘기고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느낄 즈음 많은 남성들이 오해합니다. 매력은 겉모습에 있다고, 복근이나 넓은 어깨 같은 외형이 있어야 주목받는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매력은 외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박세진 씨는 72세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볍게 체조를 한 뒤 2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며 고전과 철학을 탐독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매일 세우는 일이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그럴 힘이 없어. 하지만 진짜 힘은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에서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삶은 점점 게을러지고 게으른 일상은 결국 무기력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엄이 흔들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말했습니다. 노력 없는 위대함은 없고 자제 없는 자유는 없다. 그리고 진짜 존재감은 결국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선택하는 행동에서 나온다고요. 아침 2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꺼두고 몸이 귀찮다고 말할 때 오히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채울 콘텐츠를 선택하십시오. 지식을 먹이느냐, 자극을 소비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침묵 속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에너지를 단련해오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중심을 세우고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를 얻었으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 모든 토대 위에 이제 진짜 매력을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설 때 자신을 보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자는 굳이 눈에 띄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지됩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말없이도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정리되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재감은 비싼 옷이나 근육 훈련된 말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천천히 길러져 나온 에너지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무게가 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며 말은 적지만 명확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말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으며 숨조차도 깊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과시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설명이 아니라 무게로 전달됩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연기처럼 만들어낼 수 없고 기술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정렬되어 있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리고 더 이상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불완전함의 수용입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은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무너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가장 깊숙이부터 갉아먹는 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20대 때처럼 근육질이어야 하고 머리숱도 풍성해야 하며 피부도 팽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약해 보일까봐 감정을 숨깁니다. 그렇게 외모와 기세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내면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결국 세상 앞에서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완벽함은 허상이며 반복될수록 지루하고 결국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매력은 결점 없는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피하지 않고 부딪혔고 상처 입고도 다시 일어났으며 실패했어도 다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에 고개를 들고 주름진 얼굴로도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그 완벽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건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 진짜 사람입니다. 고백하듯은 이야기하는 실패담, 스스로 웃으며 말하는 단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나에도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얼굴.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인간다운 매력의 정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스스로의 결점을 부끄러워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이야말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만든 뼈대입니다. 지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이게 납니다라고. 이제 침묵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중심을 세웠고
훈련과 절제를 통해 삶을 재정비했다면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갈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진짜 리더십으로 완성시키는 요소,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급함 속에서도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일 때 그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때 그는 담담하게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느낍니다. 안정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강한 끌림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거절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이기려 하지 않으며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침착함으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훈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길러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반응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리더로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말하지 않고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짜 매력은 설득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을 하나로 잇는 마지막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별도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침묵, 자기 수용 절제 존재감, 감정적 안정이 하나로 모여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걸하지 않는 삶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강한 남자, 진짜 매력적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향성 가루입니다. 애정이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으려 들지도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궤도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재미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목소리 사이에서 정말 필요한 건 침묵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는 타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말 없는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그는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지만 그의 방식이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신 안에 있는 더 큰 목적에서 나옵니다.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더 넓게 이끄는 삶의 방향.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정돈시키는 목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당신 자신과 일치하기 위한 결단.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의미 없는 과거를 반복하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무대라는 것을. 당신이 방향을 갖고 걸어갈 때 세상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비교도 유행도 당신의 궤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비전으로 움직이는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려 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 길을 보여주는 사람. 당신이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남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당신 안에는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은 단 하나를 기다립니다. 결심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진짜 결심은 언제나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속삭이듯 조용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그 속삭임이 들렸다면 당신은 지금 변화의 가장자리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 속에 억지로 자리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숨기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노력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당신을 갈갈이 찢고 맙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을 따라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뛰는 경기장은 당신의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대는 훨씬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무대에서는 외모나 유행어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착한 정신력, 흔들림 없는 방향성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을 연마하는 삶의 습관만이 승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지난한 길, 그 상처와 실패, 그 후회의 조각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지우려 들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당신만의 제국을 세우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위엄을 갖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실수를 덮으려 하고 과거를 숨기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껴안고 통합할 때 비로소 당신은 완성되어 갑니다. 배신을 당해도 꺾이지 않았던 당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당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걸어나갔던 당신. 그 모든 순간은 단지 지나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갈고 닦인 금속처럼 이제 당신만의 지혜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말로 외치지 않아도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눈빛에서,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구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심판대가 아니라 아직 쓰이고 있는 한 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삶의 스승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무겁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핑계를 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존재로 남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거절에 무너지지 않고 비판의 방향을 잃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의 지옥을 한 번 지나온 사람이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걸음 속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거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서 우러납니다.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피부, 당신의 주름,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력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고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진짜 매력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매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일어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절제 속에서 소리치기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담담한 힘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일을 쫓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태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이 삶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감지합니다. 여성도 젊은이들도 당신을 향해 시선을 멈춥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존재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말로 주목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진짜였고 가장 흔들림 없었고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허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 결점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에도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동 반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고 주름을 감추고 이야기를 지운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담담히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거인이며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존재로 남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본질을 깨우는 여정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 채널은 단지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흔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방향을 드립니다. 즉흥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다른 남성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 안에 불씨가 켜졌다면 다음 영상은 그 불씨를 불꽃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납시다. 이제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이 실제로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영양제나 운동기구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수십 년간 장수 어르신들이 실천해온 중요한 진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난 후 첫 60분이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단 20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5가지 아침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건강 루틴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68세 은퇴 회계사 박성준 씨는 매일 8시간씩 잠을 자도 늘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염증 수치도 심각하다고 경고했고 지금처럼 계속되면 75세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고 성준 씨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중 이웃에 사는 91세의 김영순 할머니가 자신의 아침 건강 비결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준 씨는 장수 어르신들의 아침 습관 5가지를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11주 만에 병원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하세요.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는 43%나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종일 이어지는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아침 습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습관 하나. 기상 직후 물 한 잔이 생명을 바꾼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먼저 찾은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60세 이상 한국 분들께는 낯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물보다 먼저 커피포트를 켜거나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곤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생각보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 노년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폐를 통해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땀을 흘리며 평균적으로 약 400ml 이상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분 손실이 매일 아침 뇌와 혈액에 부담을 주는 만성 탈수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박사 서울대 장수의학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상 직후 5분 이내에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점점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며 그 결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기상 후 즉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30% 증가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53%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를 몸소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의 이정숙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랜 습관처럼 아침마다 블랙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나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갑작스럽게 가벼운 뇌졸중 증상을 겪게 되었고 검사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기상 후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피가 거의 진흙처럼 끈적이는 상태였어요.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기상하자마자 생수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몇 주 만에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전에 우려되던 뇌졸중 위험 요인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머리맡에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2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살짝 짜 넣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시트르산이 수분 흡수를 돕고 잠든 대사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워주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세수하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기상 후 첫 5분,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뇌세포는 생명수 같은 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갈증에 시달린 듯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이죠. 이 단순한 습관 하루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30초가 당신의 건강 수명을 수년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첫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습관 2. 아침 햇빛 노인의 생체시계를 깨우는 자연의 알람. 혹시 주변에서 나이 들어도 생기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부지런한 성격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 이 행동 뒤엔 사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칩니다. 서울대 신경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정은 박사 서울대 신경과학센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수면 면역 세포 재생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며 생체 리듬을 재정렬해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은 사람들에게서 수면의 질이 평균 42% 향상되었고 혈액 내 장수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 빛이 부족한 경우 세포 단위에서 노화가 가속된다고 덧붙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81세의 박태준 어르신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 중 한 분입니다. 오랜 세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바꿔가며 복용하고 멜라토닌을 먹어보고 수면 클리닉까지 다녀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료를 본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단 하나의 조언을 남깁니다. 아침에 눈 뜨고 10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눈으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반신반의하던 태준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기상 직후 현관 앞 마당에 앉아 10분간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드는 속도가 달라졌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엔 오랜만에 낮 동안의 에너지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혹시 몰래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로 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당신도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바깥으로 나가 자연광을 50분 정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조차 실내 조명보다 50, 100배 이상 밝은 야외 자연광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조율해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세요. 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가야 호르몬 분비 반응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가까이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낮의 무기력함, 심리적 불안정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5분만 바깥으로 나가보시겠어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절대 거르지 않는 이 시간을 당신도 이제부터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습관 셋. 아침 식사 전단 5분에 가벼운 움직임이 노화를 늦춘다. 노년기에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실수 알고 계신가요? 아예 몸을 안 움직이거나 반대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엔 몸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 모두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아침 습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몸의 상태를 무리 없이 깨우는 적당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중요성을 오랜 세월 몸으로 체득해온 분들입니다. 한국보건노인연구원에선 최근 100세 이상 장수자의 아침 운동 패턴을 집중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동재 박사 노인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과 움직임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초 대사량이 평균 24% 증가하고 관절염, 심장질환, 치매와 관련된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히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공복 상태, 즉 아침 식사 전에 해야 노화 방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연구가 단지 수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76세의 김순자 씨. 무릎과 허리 관절염으로 몇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다 줬고 결국 2년 안에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알려준 장수 노인의 아침 움직임, 루틴을 따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 전 집에서 7분간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주 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자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보폭과 몸의 유연함이 돌아왔습니다. 진료를 본 정형외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받은 후 식사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동작을 해보세요. 1. 팔원 돌리기 1분 선 상태에서 팔을 작게 원그리듯 돌리기 시작해 점점 크게 돌려보세요. 2. 앉은 상태에서 상체 회전 1분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3. 무릎 들기 1분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잡고 한쪽씩 무릎을 들어 올리며 10회 반복합니다. 4. 제자리 걷기 2분 마지막으로 가볍게 제자리에서 2발을 번갈아 들며 걷습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관절을 무리하지 않게 자극하면서 전신 혈류를 서서히 깨워주는 동작들입니다. 무엇보다 식사 전에 해야 대사와 염증 조절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아픈 노화를 선택할지 활력 있는 노년을 살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해 보시겠어요? 습관넷. 아침 식사의 질이 당신의 노후 건강을 결정한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이내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낼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가지만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병들이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의 내용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 장수 식습관 연구진들이 발견한 공통점은 놀라웠습니다. 영양노화학 박사 이수정 박사, 한국장수식단연구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수 인구가 밀집된 전 세계 지역을 살펴본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아침 식사에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염증을 낮추는 식재료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상 실험에서도 이러한 식단은 세포 노화를 최대 40%까지 억제하고 심장질환, 당뇨병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노년층은 여전히 식빵 단맛 나는 시리얼 흰쌀죽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 염증을 유발하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9세의 정성호 씨 인천에 거주하며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장수 식단 아침 루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호 씨는 아침 식단을 과감히 바꿔보기로 합니다. 그가 바꾼 건 단순했습니다. 늘 먹던 토스트 시리얼, 오렌지 주스를 끊고 대신 베리류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만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6주 만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졌고 의사는 깜짝 놀라며 어떤 약을 새로 복용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약은 안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만 바꿨어요. 성호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리류 1, 2컵 생과일 또는 냉동 가능. 견과류 2큰술. 호두, 아몬드 피칸 중 선택. 플레인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 왈 4컵. 혹시 따뜻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설탕이나 가공재료가 첨가되지 않은 오트밀에 계피베리, 견과류를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공된 곡물, 정제된 설탕 시럽이 첨가된 음료나 요거트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워졌던 위장과 세포에 처음 닿는 영양이 들어가는 순간이기에 그 민감한 타이밍에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 염증 반응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식사는 2분이면 준비가 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며 몇 주 내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장 건강까지 다양한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익숙한 메뉴 대신 새로운 한 끼를 선택해보세요. 장수한 어르신들이 매일 먹어온 이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습관 5. 단 3분의 마음 챙김이 심장을 지킨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뉴스, 휴대폰 할 일, 목록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단 몇 분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최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의 3%도 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마음 챙김 혹은 아침 감사 루틴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 3분간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생리적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김소연 교수, 서울의대 심장내과 및 명상의학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분간의 감사 또는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 낮추며 고혈압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되며 심혈관계에 축적된 긴장을 완화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한기훈 씨,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며 기업 임원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바쁜 일상을 이어가던 분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지금 상태면 언제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다며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에 지친 기훈 씨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결심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도 켜지 않고 조용한 거실 의자에 앉아 3분간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리며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지 10일 후 그의 아침 혈압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갔고 한 달이 차이 되지 않아 의사는 처음으로 약의 용량을 줄였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약보다 더 잘 듣네요. 담당 의사의 이 말이 기훈 씨에게는 무척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 내일 아침 여러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상 후 휴대폰 뉴스, 신문을 보기 전에 잠시 조용한 공간에 앉으세요. 편안히 눈을 감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감사 리스트 작성하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메모장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그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 명상. 실천하기 아래 리듬을 따라 3분간 천천히 호흡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쉰다. 이 리듬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3분이 지나면 몸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깨어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마음은 잔잔해지고 하루의 출발선이 한결 가볍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단 3분.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심장을 보호하고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를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조용한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습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해온 건강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의 수분 보충, 하루를 깨우는 아침 햇빛 노출, 식사 전에 부드러운 움직임, 세포의 염증을 낮추는 한겸 식사, 그리고 단 3분의 감사 혹은 마음 챙김. 이 모든 걸 합쳐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 담긴 효과는 상상을 넘습니다. 노화의 각 단계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혈류 호르몬, 염증 대사 스트레스를 각각 다르게 자극해 결과적으로 몸 전체를 세포 단위에서 회복시키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 필요한 것은 값비싼 건강기기나 복잡한 식단,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체 리듬과 자연의 원리를 따라 단순하게 조율해주는 일상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피곤함 없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관절이 덜 뻣뻣하고 뇌가 맑고 하루가 덜 지치는 그 느낌. 심장과 뇌 면역과 소화가 자기 자리를 찾은 듯 조화롭게 움직이는 몸. 이건 결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건강을 지키면서 남은 세월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작지만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이정훈 씨, 수원의 김정희 씨, 하은대의 박태준 씨, 고향의 한기훈 씨까지 이 작은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니 뇌졸중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오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0만 5천 명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있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약 5명 중 1명은 90일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흐름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5분 이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미니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뇌졸중의 2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전체 환자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전체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대개 일시적인 증상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미니 뇌졸중의 경우 대개 몇 분 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일반적인 뇌졸중은 최대 24시간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은 대부분 발작이 지나간 후에야 뚜렷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조용한 뇌졸중이라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용한 뇌졸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조차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손상 부위를 다른 부위가 대신 보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에서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험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후두부,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니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증 외에도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등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가까운 신경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위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신호, 감각 저하 또는 얼굴이나 팔다리의 한쪽 처짐. 다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니 뇌졸중의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보통 뇌의 한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다리도 한쪽만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말을 할 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음식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몸의 절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는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말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헷갈리고 듣는 말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미니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말하기를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느려지거나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장애가 조음 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과 실어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어증은 단순히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잠시 끊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말하기와 보기 모두가 뇌의 섬세한 작업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집중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쉽게 끊긴다. 갑자기 어떤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던 일을 놓치고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기셨나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면서 집중력 저하, 사고력 둔화 같은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혹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지 혼란은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향 감각 상실이나 깜빡거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심각한 기억력, 저하 언어 혼란 나아가 혈관성 치매로의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은 일상 속 활동을 갑자기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증상은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초기 혼란이 장기적인 인지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평소와 다른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뇌졸중성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구분됩니다. 편두통은 점차 심해지며 욱신거리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갑자기 그리고 매우 강하게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눈앞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시각 이상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혈류 이상이나 미세한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진통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실신, 그리고 짧은 의식 상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의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쓰러졌지만 몇 분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실신 증상, 일명 싱코피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탈수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니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이 증상은
5분 이내로 짧게 지나가며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심각한 뇌 혈류 이상이나 신경계 기능 저하가 배경에 있을 수 있어. 특히 혼란 근력 약화 언어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신은 몸이 보내는 급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환각 증상 또 하나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니 뇌졸중 이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지각과 인식 기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 반복되거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짧다고 해서 위험도까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큰 변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생활습관과 예방법, 조용한 위협을 막는 3가지 열쇠. 우리가 미니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니 뇌졸중의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고 야채나 단백질은 부족한 식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제대로 골고루 먹는 것.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하루 3끼를 잘 챙기는 일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혈관도 함께 굳어갑니다. 특히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과 혈관의 순환력이 약해지며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씩 걷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하기 또는 가벼운 균형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가장 먼저 지칩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혈압을 올리고 이는 곧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고 조용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 행동 수칙,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넘기자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이는 뇌졸중 징후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face,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A-arms, 팔 양팔을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합니다. S-speech, 말하기,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티타임. 시간 위에 징후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가 뇌세포의 생존과 회복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회복, 지금은 괜찮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겉으로 보기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치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동맥 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주요 위험 요소들, 노년층에서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 활동량 부족.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남은 삶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뇌를 위한 하루. 3가지 질병관리청 KCDC에서도 미니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합니다. 1.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할 것. 흡연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할 것. 단 아스피린은 미니 뇌졸중이 진행 중일 때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 내 몸을 살피는 힘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은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식사 움직임,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설명한 증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병원을 찾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건강하면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미니 뇌졸중의 8가지 징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자유롭게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영상 모두 보시고 건강을 위한 지식을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